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김남국 코인은 제2의 바다 이야기다. 국회의원 전수조사하라. 이것이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5월 16일 5일입니다. 여러분. 아침 6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야 제가 기분이 이렇게 좀 좋아서 방송을 더 열심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구독자가 늘지 않아서 지금 매우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눌러주시는데 좀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모여주셨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이 보안점검하자라고 하는 걸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이 부분에서 특종을 표시해서 강찬호 기자가 처음부터 특종을 한 사항입니다. 국정원의 보안점검 요구를 그동안 선관위가 묵살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에도 국가정보원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바꿔 보안점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여권의 관계자가 15일 전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제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국정원 또한 앞으로 대단히 곤란해질 거다. 선관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국정원의 위상은 매우 추락될 거고, 그리고 국정원마저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정원은 대단히 철저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이 한 점 없도록 아주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국정원이 도마에 오르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오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는 꼼수를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국정원에 보여줘서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줘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꼼수를 부리지 마라. 그리고 국정원도 선관위의 꼼수에 넘어가면 당신들이 위험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경호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북한이 선관위를 윤석열 정부 때만 해킹했을까요? 그 해킹을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몰랐을까요? 서훈과 박지원이 서훈도 국정원장이었고 박지원도 국정원장이었으니까 서훈과 박지원의 국정원은 선관위의 보안점검을 권유했을까요? 그 권유를 받은 권순일, 도정희, 선관위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사실을 왜 언론은 몰랐을까요? 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민경호 의원의 글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각이 있다. 기자적 감각이 탁월하다. 그리고 순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정원이 선관위에 통보한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국정원이 선관위에 당신들 해킹 당했어라고 통보한 것은 모두 7건인데요. 여기 보면 2023년 3월 21일은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은 모두 다 문재인 정부 때예요.
민경욱 의원의 질문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역시 기자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게 이렇게 있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있었을 때, 국정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당시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얘기를 했을까? 당시에 해킹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거 밝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해킹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순일, 그다음 노종일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죠. 이거 밝혀져야 됩니다. 첫째,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도 북한의 해킹이 있었어요. 첫째, 그때 당시에 국정원장인 서훈과 박지원이가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 이거 밝혀져야 돼요. 보고 안 했다면 서훈과 박지원이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보고를 대통령에게 했고 문재인에게 했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했다면 그 통보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과 노종희는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런 통보를 받고도 아무 일도 안 했다면 권순일과 노종희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시 민경욱 의원이 날카롭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자는 기자입니다. 자, 다음 또 있어요. 민경욱 의원의 높은 점이 또 있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고 그럽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누가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공모하니까 응모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한 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공모한다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민경우리가 옳겨, 너도 잘 걸렸어. 그래, 우리도 캐치프레이즈 하자. 우리도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하자. 우리도.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제안한 게 뭐냐? 우리도 하자는 겁니다.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요거 좋네요. 우리끼리 공모전 합시다. 선관위를 확 뒤집을 표를 탑글로 공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너희들만 깜빵 가면 공명선거 완성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너희들만 깜빵 가면 공명선거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종류의 우리끼리 공모전을 하자라고 하는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역시 민경욱 의원은 제가 글을 읽을 때마다 기자다. 민환 기자. 아주 감각이 뛰어난 기자다. 빠르다. 재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무소속으로 이제 김남국이 무소속이 됐죠. 탈당했으니까 무소속 김남국 다음날 업비트, 빗썸, 카카오를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1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위믹스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 대형 가상화폐 거래업소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기서 제가 강조해야 될 것은 위믹스 60억 원 보유 이겁니다. 위믹스 60억 원 보유예요. 자, 제가 어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겠어요. 어제 방송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어제 방송 제목이에요.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자, 김남국 바다 이야기 박영수 이제 감이 잡히시는가라는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청자분들이 다 금방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아까 위믹스라고 그랬죠. 60만 개를 소유한, 위믹스 60만 개를 소유한 김남국 그 무소속 의원을 수사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지금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위믹스, 김남국이 소유했던 위믹스라고 하는 그 코인은 바다 이야기예요. 바다 이야기. 이 바다 이야기는 우리가 10년 전에 바다 이야기 곳곳에 간판에 붙었던 거 봤잖아요. 저는 그게 횟집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소리가 다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갑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소리가 잘 송출이 되는 곳으로 나가는데 혹시 한번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분은 한번 그 핸드폰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소리가 다른 분이 그 댓글 올리셨는데 네, 소리 잘 들린다고 합니다. 소리 잘 들립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은 그분의 핸드폰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바다 이야기입니다. 옛날 10년 전에 바다 이야기, 저는 횟집인 줄 알았어요. 그 게임을 해요.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로 뭐 바다에서 뭐 이렇게 집어 올리는 게임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품권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발행한 상품권이 6조예요. 6조. 6조가 지금 누가 그 발행한 사람 감옥에 안 갔다고 그랬어요. 그거 수사를 누가 했다? 원래는 김진태, 강력부장인 김진태가 해야 되는데 박영수가 가로채가서 박영수가 했어요. 그 관리된 사람 노무현이에요. 노무현이 인척입니다. 안 갔어요, 감옥. 그때 수사한 사람이 누구다? 박영수예요. 원래는 김진태 강력부장 해야 되는데 중앙수사부장인 박영수가 그거를 가로채서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6조라는 그 6조라는 그 바다 이야기 상품권을 발행한 사람은 감옥에 안 갔어요. 그 6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중앙수사부장 그때 박영수가 수사부장 중앙수사부장이었을 때 중수부의 부하 박영수가의 부하가 누구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그때 박영수가 중앙수사부장으로서 바다 이야기 수사를 깔아뭉갰을 때 밑에 부하가 누구였는지는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된다. 김남국 코인의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남국이 보유하고 있던 그 코인은 위믹스라는 코인이에요. 위믹스 코인은 게임 코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바다 이야기죠. 바다 이야기 온라인 편입니다. 이거는 바다 이야기는 오프라인 편이었지만 김남국이 보유하고 있던 그 위믹스 60만 개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바다 이야기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과 교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검찰이 뭘 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김남국이 갖고 위믹스 60억 원 보유한 김남국 60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어디를 압수수색했다?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업비트나 빗썸, 카카오스 등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교환했거나 뭐 이랬을 테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믹스 60억 위믹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믹스가 뭐라는 거를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게임협회 회장께서 설명해서 어제 그 게임협회 회장님의 글을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우 중요해서. 자, 임정현 중앙대 교수이며 그리고 한국게임학회 회장입니다. 이분이 어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양당 후보 진영에 작동하고 있었다. 양당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당입니다. 양당. 민주당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플레이 투 온, 플레이 투 게임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 그 합법화는 위메이드와 같은 PE2, 돈을 버는 게임 업체의 수관 사업이었다. 게임하는 유저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게임 아이템, 특히 게임 머니를 획득합니다. 이 P2E 업체는 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위믹스와 같은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현금으로 위믹스 코인은 현금이 환전이 돼요.
즉 위믹스는 현금으로 교환되기에 게임머니는 현금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NFT 모금을 발표되어선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게임 학회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P2E를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의 단어로 쓰면서 마치 첨단 기술 개발인 게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PE2, 즉 플레이 투 어닝,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업체는 엄청난 호재였다. 김남국이가 이거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는 NFT로 바꾸겠죠. 후원금을 NFT로 받는다, 코인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0%나 올랐어요. 이 위믹스의 가격이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보유하고 있다면 1000만 원을 오른 겁니다. 10%니까 그건 아니겠네요. 10%니까. 100만 원 보유하고 있으면 110만 원이 된 거죠. 그거 발표 이후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한번 이런 거 발표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 대금을 가격을 비트코인으로도 받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치솟았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보다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뛰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바로 이게 그겁니다. 이게 대선 때 이재명이가 나는 이 토큰으로도 받을 거야, 대선 자금을. 그랬더니 10%나 올랐어요. 근데 이걸 따라한 게 어디다? 국민의힘도 이걸 따라했어요. 자기들도 받겠다고. 이 상황은 이재명 후보 진영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플레이 투 어닝, 돈을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합법화 제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플레이 투 어닝을 합법화하려는 보이지 않으서는 너무나 강했다. 작년 국감에서 여러 의원이 P2 게임 허용을 촉구하는 허용 요구가 국회를 중심으로 분출했다.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받아서 이 사람들 다 수사해야 돼요. 지난 4월 국무조정실까지도 P2 게임 규제 완화 파급 효과를 연구한다고 발표까지 했다. 국무조정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용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국무총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도 로비가 들어간 거예요. 김남국 의원처럼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미친 듯이 뛸 것이다. 생각해보라. 200원짜리 위믹스가 3만 원이 되고, 아니 10만 원이 된다면 500배의 수익이 된다. 1000만 원 투자하면 50억 원이 생긴다. PE2, 플레이 투 어닝 업계에서는 위믹스가 10만 원을 넘긴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만약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 공동체에 가담한 셈이 된다. 위믹스를 받았건 샀건 결과는 마찬가지다. 공범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게임학회가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수조사해야 돼요. 국민의힘 김경 의원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도 전부 전수조사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 여기 이준석 씨 얘기도 있네. 이준석 씨도 지금 옹호하고 있죠, 이거 게임. 이준석 본인도 게임으로 돈 벌었다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선거를 치를 만한 돈을 벌었다나 어쨌다나. 정치인이 땀을 흘려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게임을 해서 돈 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삶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제목을 보여드릴게요. 어제 방송 제목 이거예요. 김남국은 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코인은 바다 이야기 시즌2예요. 바다 이야기 수사로 덮은 사람이 누구다? 박영수예요. 박영수 밑에 누가 있었다? 차마 제가 얘기는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되느냐? 전수조사해라. 이거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그리고 용산 청와대실도 다 전수조사해라 해야 하는 겁니다. 국회만 하면 안 돼요. 용산도 해야 돼요. 용산도. 여러분이 그 김남국의 코인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많은 독립언론인들이 뭐 김남국이만 가지고 막 뭐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바다 이야기로 상품권 발행한 사람이 6조예요, 여러분. 김남국이는 받았을 거예요. 그 코인을. 6조에 비하면 김남국이의 공헌은 커요. 김남국이는 돈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남국이처럼 따라서 받은 사람들도 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바다 이야기 6조라니까요. 상품권 발행한 게. 안 밝혀졌어요. 그 6조 어디로 갔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주장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고 용산 청와대실도 조사해라는 겁니다. 용산 청와대로 사람 많잖아요. 뭐 국무조정실이 뭐 용산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조사해야 됩니다, 거기. 그래야 깨끗해요. 왜? 이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자, 다음 뉴스 합니다. 저는 계속 연일 이걸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고심, 민사, 그 다음에 가사, 특허 행정소송의 85%는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그래서 읽어보지 않고, 그 법을 만들 때 속여서 만들었다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기를 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한다?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 대법원 판결문은 공문서 위조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요건에 안 맞거나 이유가 없다. 안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기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국민의 상고심의 85%를 쓰레기통으로 버리면 이게 위헌이지 않아요? 국민이 그 억울하다고 돈을 들여서 변호사 비용 내고 뭐 해서 인지대 붙여가지고 그것의 85%를 어떤 대법관은 90% 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악마예요. 그 사람은. 대법관 아닌데 그 악마입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본 것처럼 단 한 줄 요건에 맞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 기각한다. 85%가 이게 위헌입니까? 위헌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래. 왜 조선이 망했는지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원림 재판 때에 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멀쩡한 사람 그냥 때려다가 볼기 때리는 거야. 곤장 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재산 내놔야지. 대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그게 위헌이에요, 위헌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주접 떨지 말고 공개 변론에 응해야 돼요. 이거 위헌이다라고 지금 공개 변론을 신청해 놨어요.
또 깔아뭉개지 말고 헌법재판소는 좋은 말 할 때 공개 변론에 응하세요. 공개 변론을 응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과연 이것이 위헌인가 아닌지를 공개 변론을 들어보자고요. 공개 변론 하자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걸 미루고 있어. 깔아뭉개고 있어 지금. 이게 조선시대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맞아요? 이게 상권 분립되어 있는 나라 맞고 우리나라 삼신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일이 많아요? 그대로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발 변호사 정신 좀 차려요. 당신들이 그 소장 작성해 줬을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다가. 근데 대법원에서 요건에도 안 맞아 그러고 빠꾸 시켰어. 죄송합니다. 그 빠꾸라는 건 취소합니다. 요건에도 안 맞아 그러고 쓰레기통으로 버렸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변호사 책임이에요. 만 건이야 만 건. 여러분 10,000명이 피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1년에 10,000명은 소속 변호사 당신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 거세요. 요건에 맞게 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그랬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변호사 책임이지. 변호사 비용 돌려달라고 그 사람한테 왔어요. 변호사한테 1년에 10,000명 당하지 말고. 그리고 변호사한테 내가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변호사한테 당신들은 피해가 없지 왜? 소송 비용은 변호사가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입장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신들 양심 없는 사람들이야 변호사. 적어도 1년에 10,000명은 그 양심 없는 변호사야 당신들. 밥버러지야 밥버러지들. 이제 당신들 설 자리가 없어질 거야. 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방송을 보고 퍼져나갈 거예요. 당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왜 요건에 두지 않는 맞지도 않는 그 상고 서류를 왜 냈어? 당신들도 망신당하지 말고 여기 문영식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대법원에다가 공개적으로 변론을 하자라는데 당신도 동참해야 돼요. 나는 손해 안 가고 위의뢰인만 손해 가니까 자기네 집 따고 가만히 있고 그런데 앞장서면 대법원에 찍힐 것 같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비겁한 사람이라고 그래. 비겁한 사람. 법대 나오고 고등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법학 전문대학원까지 나와서 그렇게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요? 우리나라 3만 명 변호사 중에 2,999만 9,099명은 다 비겁한 사람들이야.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당신들. 당신들이 나서서 이거를 고쳐야 돼요. 이거 위헌이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져. 의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제. 이 사실이 널리 벌려지면.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주접 떨지 말고 공개 변론하세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몰랐을 때는 그렇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댓글이 도둑놈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당신들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원룸이 막 붙들었다가 그 백성들 붙들었다가 막 곤장 칠 때 거기서 돈 뜯은 사람이 누구다? 아전이래요. 아전. 그것들이 아전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29,999명은 다 아전이에요. 아전. 자, 여러분 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눌러주셔서 제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성라가 올바른 그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업은행 계좌를, 해외에서는 페이팔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광고도 막 잘 안 못해요. 딱 지금 요즘 또 뭐 저작권 위반이래. 그냥 무슨 저작권 위반이나 봤더니 대법원 판결문 인용했더니 그게 저작권 위반이래요. 구글에서. 대법원 판결문 그게 저작권인가?
그것도 딱 아니야. 딱 속 줄이야. 제가 인용한 건. 살펴보았더니 요건에 맞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 소송 비용은 그 원고가 부담하라. 이게 무슨 저작권이야? 나 좀 구글도 한심해. 여러분, 이상로가 올바른 기자라고 생각하시면 적은 금액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댓글 들어와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그게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무총리실에 있는지 용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 국회 정보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그리고 용산 전부 다 조사해야 됩니다. 제대로 되지 않고 덮겠죠. 그럴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바다 이야기에서 보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커요.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윤창중 방송에 가서 방송을 했어요. 그때 윤창중 씨가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거냐? 안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올릴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참 어렵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만 올바른 사람만 뽑았다면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